정도 간접 단행만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강판 여러분. 아유, 이씨, 내가 어저께 좀 이 말을 잘하더라. 다시 할게요. 자, 강판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상의 전환, 마방 취재기자 저는 한대건이고요. 2018년 10월 20일 토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 패설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영주거리 1300m 국산 3등급 7경주입니다. 일본만 해오는 모처럼만의 선행의 기회죠. 한번만 독도지기는 지난번에 엘카를 3마신 얘기 때문에 여유는 많지 않지만 기본적인 3추입에 능한 납입니다. 1번 놓고 3번 주려. 3번이 빠릅니다. 3번 1번 4번 경주거리 1300m 2세 신마 안말경주 출발했습니다. 2경주입니다. 5번만 미스겔라가 문제입니다. 선행을 치고 나갈 여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8번만 블랙제퍼. 지난번에 진로도 막히고 경기가 꼬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을 했어요. 8번 놓고 5번 단속 맞거든요. 블랙제퍼 앞섰습니다. 5번 미스겔라가 2위로 4. 뭔 얘기해야 되지? 까먹었다. 씨, 출발부터 까먹네. 참 사람이 간사해요, 여러분. 네. 토요일 경마가 매번 한 12경주 했었어요. 근데 이번 주만 13경주입니다. 네, 다음 주는 또 다시 12경주로 돌아오는데, 이게 한 경주밖에 늘어나지 않았는데, 되게 심리적인 부담이 되더라고요. 일단 귀찮아. 네. 물론 이제 한 경주라도 더 있으면 더 좋은데, 더 좋아야 맞는 건데, 그 한 경주를 더 잡는다는 게, 또 방송을 찍어야 된다는 게 되게 귀찮네요. 네, 별거 아닌데. 그냥 그렇다고요. 전혀 쓰다듬기 얘기인데, 그냥, 그래도 좀 늘어졌다고 해야 되나? 요즘 한국 마사회가 출마표를 굉장히 빨리 띱니다. 거의 3시에 뛰고 있는데. 좋은 일이죠. 원래 4시에 뛰었다가, 1시간 좀 빨랐는데, 어떻게 신기하게 끝나는 건 똑같네. 참 이게, 사람이라는 게,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항상 이렇게 나는 대우를 못 받는데 남이 대우를 받으면 좀 억울하죠.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이 사는 세상은 불공평하죠, 약간. 네. 그러다 보니까는 좀 억울한 일도 많고. 오늘은 제가 88을 뭐라고 부르지? 88고속도로를 지금? 강변고속도로. 뭐라 부르는데? 우리는 88이라고 부르죠. 하도 오래된 얘기지만. 그거 88이었잖아요. 지금 늘어나기 전에는. 저도 거기 들어오다 보면, 이렇게 각 지역으로 이렇게 빠지잖아요. 보면은, 차들이. 동작대교 쪽으로 빠질 때 보면은, 항상 이렇게 좀 차가 좀 많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저 앞에서부터 이제 차들이 막혀 있으니까, 좀 얌체족 같은 사람들이, 진짜 못 빠지게 줄 서 있는데, 차 막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려고. 그걸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로 코앞에서 싹 끼어 들어갑니다. 네?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 부분이 항상 경찰이 좀 상주를 해요. 자주 있습니다. 매일이지는 않겠지만 자주 있는데 오늘은 제가 오다가 오늘도 여전히 막혔어요. 막히는데 껴드는 차들을 이제 안 껴주려고 막 있던 말들이 차들이 이제 밀어붙이고 막 하잖아요. 서로 이제 감정 상하고 개새끼 서새끼 찾아가면서. 근데 대형 버스 하나가 갑자기 그렇게 막히는데 쫙 앞으로 가더니 당당하게 낍니다. 이 버스들은 굉장히 당당하게 끼죠. 시야가 좋으니까 일단 대가리부터 뒤 밀고 봐요. 근데 그 차를 보니까 폴리스야. 정경차라고 그러잖아요. 폴리스차. 당당하게 불법을 자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우리가 저기서 저렇게 끼면 저거 안 봐주고 경찰 새끼들 맨날 딱히던데 경찰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불법을 하고 열받는다 이러고 말았어요. 차가 한참 막혔다 그랬잖아요. 막혀서 그 지점에 가니까 경찰이 두 눈을 시퍼렇게 또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보진 않았지만 그 차는 텅텅 비어 있었고요. 경찰의 입장에서는 공무수행 중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공무수행으로 너무 급했다. 불공평하죠.
어디 가나 줄 있고 백 있으면은 조금 더 혜택받고. 이재용이가 삼성그룹 회장, 이제 거의 회장이죠.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분식회계 거랑 뇌물 준 거. 이재용이니까 빠져나왔다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고인이 됐는지 아니면 병원에 쳐누워있는지 모르지만 이건희 회장도 유일하게 사면이 됐을 때 IOC 위원 때문에, IOC 위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IOC 위원을 해야 되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별 사면을 될 때도 아마 우리나라 최초였죠. 한 사람을 두고 사면위원회가 열린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불과 3개월 만에 나왔죠. 이게 힘입니다. 네. 권력이고 능력이겠죠, 아마도. 근데 항상 그런 것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고치려고 애를 쓰지만 안 고쳐지죠. 네. 그리고 우린 고칠 힘도 없죠. 우리가 뭐 촛불 집회 해갖고 뭐 박근혜를 끌어내렸다. 정말 이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건데 그런 일들이 한 100만 번에 한 번쯤 있는 겁니다. 아직도 권력자들이라든가 부유층들은 쥐들이 꼴린 대로 삽니다. 네. 그잖아요. 우리는 꼴린 대로 못 사잖아. 돈이 없으니까 꼴려도 뭐 딸딸이 치고 말지. 좀 억울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스피커가 돼서 자꾸 얘기를 해주고 지금 당장은 안 바뀌어. 안 바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서는 그 스피커로 인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떠드는 사람들이 있죠. 경마도 마찬가지예요. 안 바뀌어요. 죽어라가 안 바뀝니다. 제가 4년 전부터 제가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사회의 법은 마사회법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 법하고는 틀리죠. 마사회에다 정해놓은 법칙이 있죠.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야지만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는데 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가끔가다 보면. 일단 뭐 취재기자는 배팅 못합니다. 너희들 정보를 얻었잖아 들어와서. 너 배팅하면 안 돼? 배팅해서 걸리면 슉 잘라버릴 거야. 그리고 잘린 사람도 많아요. 배팅하다가. 아니 내 돈 가지고 내가 배팅한다는데 얼마나 대단한 정보를 얻어갖고 왔다고. 그렇잖아. 그럼 취재기자를 없애버리든가. 아 그럼 취재기를 안 하면 되잖아 네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어떻게 안 해? 먹고 살려면 해야지. 내 직장인데 이게. 그잖아. 너 가서 취재하고 와. 그럼 가서 하는 거야 줄래. 이게 무슨 자격증이 필요해. 뭐 학벌이 필요해. 그잖아요. 제가 무슨 자격증이 있습니까? 취재기자 하는데? 제가 뭐 학벌이 좋아요? 저 명지대 나왔어요. 어디, 이렇게. 사람들 명지대 나왔다면 되게 묻혀들었대. 어쨌든 뭐 상관없어요. 그리고 제가 4년 전부터 아까 말씀드렸다는 게 뭐냐면, 제 방송에 자주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주장창 하위군에서 선행으로 뭐 1순을 하면서 우승하고 막 연승행진을 했던 마필이, 어느 날부터 보니까는 조계사 입장에서는 야, 이 마필이 이제는 안 되겠는 거야. 계속 선행만 가서는 장거리에 대한 것도 미래가 없고, 선행을 포기하고 각질 변경을 해야겠어. 자, 그럼 어디에 얘기해야 돼? 그 마필이 당연히 선행마였기 때문에 다음에 계속 연승을 했으니까 우승을 할 거 아니야. 당연히 선행을 가겠지라고 모든 전문가 예상지 그리고 뭐 경마 팬까지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해. 그 말에 뛰어온 전적을 보면. 근데 각질변경을 저기다가 이번에 각질변경 해보자. 고민하다 결정을 했어. 어디다 얘기해? 한국 마사회 재결위원들한테 얘기를 하죠. 우리말 선행 안 가려고요 이번에. 뭐 각질변경 고의를 하고 있으니까 선행 안 갈게요. 이걸 누가 알아야 돼요? 경마팬이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예상지나 취재 기자들이 먼저 알아서 그걸 갖다가 지면을 통해서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야지 정작 진짜 경마 팬들을 위한 경마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철석같이 믿고 선행을 갈 줄 알았던 마필이 자꾸 늘어져 있어. 취입하고 있어. 왜? 나 얘기했는데. 왜 얘기합니까? 욕 안 먹으려고. 너 땡겼지? 이씨 너 땡긴 거잖아. 그거 안 들어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면허정지 안 당하고 욕 안 먹으려고. 앞뒤가 안 맞죠. 그리고 항상 지금 자유 게시판이 없어졌지만, 마사회에. 뭐 이렇게 건의하고 하는 것도, 그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뭘 건의하고 청원하고 질문을 하면 항상 노력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항상 너희들 경마 팬들을 위해서 항상
준비된 사람들이다. 이 얘기는 참 많이 하는 것 같아. 자기들에 맞게 합류화를 하고. 부산이 아주 대표적이죠. 뭐 이건 다 이제 뭐 아시겠지만 부산에 출전한 기수가 12명이에요. 이번 주에. 서울로 한 7명의 기수들이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12마리가 출전한 경주가 있어요. 12마리가 출전합니다. 그러면 그 남아있는 12명의 기수들이 전부 다 기승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혹시라도 앞 경주에서 뭐 기수가 부상을 당하면 그 경주만은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취소해야죠. 그잖아요. 뭐 낙마 사고가 당했어. 탈 기수가 없잖아. 뭐 씨발 조교사가 와서 탈 거야 그거를? 그잖아. 무슨 이런 개떡 같은 행정입니까 이게? 아예 애초에 그럴 것 같으면 미리미리 보고 이번 주에는 우리 10마리씩만 씁시다. 한 개 수를 10마리 정합시다. 뭐 그렇게 해서 좀 유도리 있게 돌아가든가. 그것도 아니죠. 원래 기둥에서 제한이 있어요. 뭐 소속조의 기수와 프리 기수가 차이가 있지만 소속조의 기수는 뭐 7마리 그리고 프리 기수는 뭐 몇 마리? 9마리였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대표적인 부산의 인기 기수들 지금 뭐 조인권과 유현명, 김정진이니까 최시대, 조성권, 뭐 김혜선 1경주부터 11경주까지 전두수를 기승을 하죠 지금. 전 처음 봅니다 이런 거. 이것도 마사회가 편법으로 바꾼 거 아닙니까? 이번엔 그렇게 해. 어쩔 수 없어. 기수가 없으니까. 바꾸기는 힘듭니다. 모든 게 바꾸기는 참 힘들어요. 바꿔져 가기도 참 힘든데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죠.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야 그거 뭐 얘기해봤자 뭐 듣지도 않아. 그럼 얘기 안 합니까? 얘기해야죠. 예. 얘기해야지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목구멍에 포도청인지라 여기저기서 내 목을 확 이게 막 재워오죠. 너 잘라버릴 거야. 씨. 예. 잘리면 어쩔 수 없고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죠. 이번 주 역시 한대원 취재 들어갔다 왔고요. 좀 많이 피곤하다. 예, 내가 좀 새벽에 잠을 못 자고 좀 피곤한데 또 이렇게 항상 이게 방송 들어올 때 그런 생각해요. 예. 아 오늘은 딱 진짜 나도 너무 힘드니까 한 20분만 찍고 오늘 방송 좀 빨리 끝내야겠다. 안 돼. 예, 말이 원체 많아갖고 내가 말하다 보면 이게 좀 풀려 컨디션이. 그래서 막 1시간 막 이렇게 찍고 막 그러는데 야, 오늘은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진짜 인간적으로. 아씨 한번 최대한 함축해서 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처 공지해 드리고 출발해볼게요. 아 그리고 대상경주 있어요. 예, 일요일날 경마에 대상경주가 있는데 아 모처럼 만에 대상경주가 안말드 경주다 보니까 상당히 박빙입니다. 그래서 우승마를 낙관할 수도 없고 그 경주를 맞춘다는 것도 솔직히 힘든 예, 그런 편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처럼 재미는 있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저도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일요일 경마에서 풀어내려고 하겠고 취재 들어갔더니 오경환 기수도 오랜만에 봤어요. 오경환 기수 참 넉살 좋아요. 오늘. 오경환 기수도 보고 규배영 우리 김기배 기수가 지난주에 9구 터뜨렸죠. 그래서 규배영한테 정말 축하한다고 얘기도 하고 재밌는 얘기들 많아요. 네, 그런 얘기들 열심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처 공지해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승부처는요. 좀 적어라 씨. 맨날 뭐 얘기를 하면 사람이 씨. 그만큼 얘기했으면 적을 만도 하지 씨. 좀 들어줘. 나도 먹고 살게. 자 4경주, 7경주, 8경주, 10경주, 13경주 4, 7, 8, 10, 13 언제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하면 쌍욕할지 몰라요. 네. 언제까지 이렇게 나한테 빨딱꼬자 빨아먹을 거야 이러면서 좀 도와주십시오. 자 8경주가 더버가 메인 승부처고요. 4, 7, 8, 10, 열세 8경주가 더버가 메인 승부처. 제주경마는 2경주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볼까요? 장안의 화제. 아 이것도 기운이 없으니까 못하겠다. 직접 만나봐서 고맙습니다. 한대건이가 직접 가서 만나고 왔고요. 한대건이가 직접 물어보고 왔습니다. 자, 한대건의 직접 만나봐서 코너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본 기수는 장주열 기수. 우리 추열이. 아직도 군대 안 간 추열이. 지금 그 나이에 군대 가려면 참 얘도 괴로울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에도 가장 선임 중에 나이가 많았던 제 밑으로 온 친구 중에서 26인가 5살짜리가 있었는데 그거 되게 불편하더라고. 근데 뭐 한 2달 지나면 고문관이야.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군대는 짬밥을 무지 못하는 거야. 어차피 중요하지 않고요. 조만간에 군대를 가야 되는 아직도 영장을 이게 살아있는 추열이는 병동이죠. 예. 온 몸이 다 이제 다친 친구입니다. 뭐 낙마를 워낙에 많이 했었고 기수들은 뭐 고질적인 직업병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면제를 받을 만도 한데 결정적인 부분을 닿지 못해서 면제가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추일이 만나도 가끔 농담을 해요. 나 정말 재수가 없다. 다쳐도 군 면제될 만한 것을 안 다치나 봐.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 굉장한 기수죠. 예. 유일하게 마사고에 조교들이 칭찬하는 기수? 예. 그러니까 마사고에 있는 이제 어린 학생들, 이제 기수가 될 학생들한테 가장 표본이 되는 기수가 누구냐 하면 장추열을 꼽는다고 해요. 그만큼 안정된 기승 자세를 가지고 있는 기수로 아주 유명하죠. 참 자세가 좋은 기수고, 뭐 기승투수도 워낙에 많고 또 승부사의 기질이 있다 보니까는 뭐 인기마에 기승해서 졸전을 펼치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큼 승부가 걸리면 잘 안 깨지는 능력 기수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격도 서글서글하고요. 좀 여우 같죠. 예, 좀 나쁜 여우가 아니라 좀 보이는 여우. 예, 그래서 거짓말하면 좀 티가 나고 좀 능그러기가 많이 됐어요. 나이가 좀 있으니까. 그래도 항상 그렇게 피곤한데도 그렇게 덥고 춥고 매년 매일 매주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귀찮을 만도 한데 그래도 물어보면 참 맞진 않는 대답이지만 대답은 잘해주는 기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나본 마필은 삼경주에 출전해요. 10번만 박차오름입니다. 첫 데뷔전에도 박차 올랐죠. 입상을 했습니다. 뭐 홍깨비가 선전을 하면서 깜짝 놀랐죠. 당시 경주에 떴던 나루두시라는 마필이 7번 마필인데 3경주에 똑같이 출전을 해요. 저 역시 나루두시를 많이 기대를 했었고요. 워낙에 주행검사 모습이 괜찮았었어요. 사실 박차오름의 주행검사 모습은 글쎄 별로 썩 좋지는 않았었고 아주 못될만은 아닌 듯 했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 주행검사를 받고 이제 골마겸이 있었어요. 그래서 출전 주기가 늘어졌었고 9월 15일 경주에서는 선유권에 선전을 하면서 그런 걸 보여줬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비하인드를 말씀을 드리면 유승환 기수가 박차오름에 대해서 나쁘게 하지 않았어요. 저도 이것을 좀 관심을 가졌는데 설마 이렇게 이길지는 몰랐죠. 뭐 걸음이 아주 뭐 일치월장했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굉장히 좀 근성 있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추열 기수의 얘기로는 뭐라 그랬더라? 까먹었어. 이게 다 취재한 거야. 내가 이 직접 만나와서 3마리밖에 얘기 안 하지만 모든 마필들을 다 얘기해. 기수들도 이 페이지가 한 10페이지가 넘어요. 10페이지. 그러니까 웬만한 기수들은 다 여기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인데 열심히는 가. 근데 혼자 가면 안 가고 약간 쪼모한데 같이 뛰면은 잘 뛰어. 그러니까 읽어준 거야. 내가 쓴 거. 추혜리를 만나서 얘기했을 때는 혼자 가면 잘 안 간다고 해요. 하지만은 누군가 좀 붙어주면 훨씬 더 이기려는 근성을 보여준다. 마필도 뭐 조그만데 괜찮은 것 같다. 표현했습니다. 추혜리가 괜찮다고 하는 정도면은 정말 괜찮은 겁니다. 추혜리는 항상 멘트가 좋아요. 뭐 우승하겠죠. 이런 멘트를 제가 들어본 경우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안 좋아요. 다리 절어요. 나빠요. 이런 말을 한 말의 90%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잘 들어서 해석을 해야 되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다가는 아주 낭패를 볼 경우가 많죠. 근데 얄밉지 않아. 그렇게 막 까고 그래도
막 뒤집어서 얘기가 되고 막 까고 해도 얄밉지 않은 기수.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여간 난 그래. 지금 박차오름은 어쨌든 간에 편성으로 본다면 뭐 충분히 해볼 만하죠.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고요. 잠시 후에 삼경주에 출전하는 마필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박차오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장추혁 기수의 멘트는 나쁘지 않았다. 혼자 가는 것보다는 옆에 누가 붙었을 때 더 걸음을 보여주는 마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 만나는 마필은 구경조에 출전하는 마필이에요. 14조의 마필은 6번 슈퍼트리. 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충마투표장에 몇 안 되는 조교사 중에서요. 조교사들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사실. 뭐 사람들이 충마투표하면 조교사들이 다 나오는 줄 아는데 안 나오는 조교사는 많아요, 사실. 소속조의 마방의 식구들이 출마투표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뭐 그게 뭐 불법은 아니니까. 14대 이시영 조교사는 사실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성실한 조교사였어요. 어떤 부분이 성실했냐면 꼭 출마투표장에 나와서 자기 말 투표에 신경을 썼었고, 그리고 항상 기자들의 질문에 소신이 있는 발언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이 정말 인기 많은데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를 하나. 굉장히 당당한 신인 조교사로서, 젊은 조교사죠. 굉장히 당당한 여장부 같은 모습을 보여줘서, 또 이시영 조교사가 뭐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개인 프라이버신가? 말술이라고 해요. 술을 상당히 잘 먹는다고. 굉장히 시원시원한 스타일이 있었는데 안 나와. 언제부터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보니까 꽤 된 것 같은데. 이시영 조교사가 출마투표장에 안 나옵니다. 성적도 솔직히 14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최근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심리적으로 좀 많이 힘든가 봐요. 다시 빨리 이시영 조교사가 씩씩한 모습으로 출마투표장에서 그 말을 평가하는 모습을 빨리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슈퍼트릭은 뭔가 변화가 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 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10월 7일 경주였었죠. 이찬호 기수가 기승을 해서 의외로 막판 한 발을 보였었고요. 이거 봐라. 많이 좋아졌나 했었는데 뭐 다 뛴 말이에요. 사세 마필이고 걸음도 드러나 있기 때문에 다 뛰다가 보는데, 이런 마필들이 이렇게 한번 뭔가 탁 치고 올라가면 반짝 뛰죠. 한 2, 3전은. 그래서 컨디션이 나아졌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이번엔 장추혁 교수가 기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물어봤는데, 추혁의 멘트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하루 조교를 해봤기 때문에 그 마필을 평가한다는 건 좀 어렵지 않느냐, 내가 봤을 때. 근데 그냥 내 느낌으로 개인적으로는 말이 괜찮더라,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편성을 보니까 다 고만고만하고, 잠시 후에 구경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번 경주가 정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마필이 조교를 봐도 확실히 좀 변했습니다. 이전의 발걸음보다는 발걸음도 상당히 매끄러워지고, 또 이 경주를 자세히 보면 그렇게 능력마라는 마필들이 없어요. 또 장추혁 기수가 이렇게 마필을 다미하고 나서 참고 타는 한 발을 끌어내는 데는 정말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기수의 기용도, 물론 이찬호 기수가 또 잘 탔고요, 지난번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슈퍼트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배당에 나오는 마필이니까 체크를 했다가 관심을 가져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마필은 바로 13경주에 출전하는 사실 이 사마 지오 스타입니다. 예전에 언제였었죠? 장추혁 기수가 부상을 당했을 거예요, 올해. 부상을 당했을 때 그때 누가 물어봤는데, 가장 그러니까 지금 부상을 당해서 말을 못하게 됐는데, 원래 부상을 당하고 말을 못하게 되면 자기가 타오던, 잘 뛰어오던 마필도 다른 기수한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마필이 좀 아쉽니? 그랬더니, 그때 당시 아마 이 지오스타를 제가 언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나도 이제 나이 먹어서 자꾸 기억력이 옛날 같지는 않아. 근데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물어보지 못했는데, 이 지오스타에 대한 장추혁 기수의 애착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말이 잘 뛰었고, 데뷔했을 당시부터.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 이상을 발휘해주다 보니까 상당히 잘 뛰어주는 모습을 보여서 아마도 이 마필은 굉장히 성장을 하겠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던 느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4월 1일 경주 이후에 휴양을 합니다. 말 자체가 조금 더 장기 휴양을 했고요.
교돌상이 매번 있는데 고령골증이 있어요. 뭐 이거 어차피 염증이니까 나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재주행 검사를 봤는데 뭐 재주행 검사는 거의 의미가 없죠. 뭐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 마필들은 그냥 잡고 있어도 주행 검사는 통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거 물어봤는데 이 능구렁이 같은 장초열 기술이 능구렁이 짓을 또 하더라고. 저는 그냥 들은 대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뭐 이거 갖고 오해의 소지를 가지지 마시고 일단 13경주는 제가 굳이 오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왜냐하면 제가 이 13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해놨기 때문에 굳이 내 승부처의 인기만 이삼아 지오스타를 헐뜯어서 나한테 무슨 득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제가 들은 이 장추열 기수의 지오스타의 평가는 워낙에 잘 알잖아요. 지오스타가 선전할 때의 장추열 기수가 탔던 마필이기 때문에 놓치기 싫어하는 마필이기도 하고 확실히 공백기가 있으니까 예전만 못한 거예요. 지금의 상태가. 그래서 예전만 못하니까 이걸 상당히 좀 걱정을 하는 듯한 눈치. 근데 장추열 기수는 이렇게 걱정을 하던 인기마가 입상을 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이건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추열 기수한테 들은 얘기는 지오스타란 마필이 베스트 컨디션에 못 미친다는 얘기는 분명히 맞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실전에 가서 굉장히 잘 뛰는 마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작 자신의 히든 카드는 몇 개는 숨겨놓는다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 그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제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장추열 기수한테 돈 주는 거 아니고 장추열 기수한테 차 사주는 거 아닙니다. 장추열 기수한테 금괴 주지 않아요. 장추열 기수가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제가 장추열 기수를 샀어. 너 이제 내 꼬마야. 내가 아파트 하나 사주고 빌딩 하나 사줬어. 너 내 말 잘 들어. 너 돼 안 돼? 이러면 장추열 기수가 나한테 거짓말 하면은 뭐 사람을 써서 죽여버리든지 뭐 어떻게든 하겠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그냥 취재기자일 뿐이고 장추열 기수한테 저도 궁금하지만 이번 경기의 편성에서 어떻게 뛸 건지를 물어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장추열 기수가 저를 까도 전혀 하자될 게 없습니다. 자, 들은 멘트는 그래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제 느낌은 제 메인 승부처예요. 메인 승부처. 잠시 후 본자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들은 대로 전해드릴 뿐입니다. 이런 말 하면 되게 조심스러워. 이런 거 가지고 또 이제 박대근 조교사님이나 마주가 보면 또 기분 나빠할 수 있잖아, 이런 거는. 그죠? 근데 항상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장추열 기술은 이렇게 얘기하고 상당히 선전을 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장추열 기술 말대로 졸전을 펼친 경우도 있어요. 많습니다. 한 5대5. 내가 얘기해놓고 나도 참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아시다 이름이 부담스러워 이런 말들은 이해하지 않는 건데 내가 사명감으로 얘기한다. 사명감으로 진짜. 자, 빨리 넘어가야겠다. 토요일경마의 마필 3마리 말씀드렸습니다. 3경주에 출장하는 10번마 박차오름, 그리고 9경주에 출장하는 6번마 슈퍼트릭, 그리고 13경주에 출장하는 4번마 지오스타, 이 3마리 마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번, 6번은 어차피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3번마 지오스타 잠시 후에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직접 만나봐서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자, 본예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경주입니다. 경도를 1000m고요. 그냥 6등급 경주. 봐봐. 내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죠. 내가 방송 들어올 때 굳게 결심을 한다니까. 오늘 방송 20분만 찍자. 너무 힘들어. 내가 체력적으로 딸려서 안 되겠어. 내가 직접 만나봐서 코너만 찍는데 지금 30분을 버렸어. 안녕하십니까. 한대건입니다. 시작해서 한 30분을 직접 만나봐서 코너로만 버린 거야. 여러분들한테.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걸 열심히 해줘. 직접 만나봐서 코너를 찍는다고 해서 내 무통장 문자를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음성 정보 듣는 것도 아니고 그잖아. 난 진짜 착한 놈이야. 열심히 하는 놈이야 진짜 여러분들. 어느 방송이 이런 방송을 찍어. 찾아봐. 찍는 사람 있나. 정말 고마워할 줄 몰라. 항상 얘기하잖아. 나한테 고마워하려면 혼자 좋아하지 마. 옆에 앉아있는 친구한테 얘기를 해. 한대건이 저 새끼 괜찮은 새끼라고. 너도 한번 봐라. 그 입 덥다 뭐해. 맨날 그 먹고 싸는 데만 해. 참 답답하다 이 사람들 진짜. 자,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요. 자, 1경주입니다. 전몇하고요. 아, 진짜, 이런 경주가 제일 싫어. 부진마죠. 기복마고, 능력이 크지 않다라고 다 드러나 있는 마필들인데, 뭐, 어떠한 마필이 들어와도 할 만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반성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문제는 그거 뭐 석가불식이죠. 도입가가 8천만 원인데, 악벽이 있어요. 제대로 뛰질 않죠. 막 아주 사람 미치고 팔짝 뛰게 만드는. 이것 때문에 맞건 죽은 사람 참 많죠. 저는 한 번도 추천해 본 적이 없는데, 사실. 제가 이 마필을 항상 팔릴 때마다 그런 얘기 했어요. 아니, 제가 뭐가 있다고 팔리는 거야? 되는 말이야? 제가 의외로 반문을 했죠. 항상 인기마를 팔릴 때에 빼고 했는데, 지난번에는 발주한 이후에 사건까지 바꿨기 때문에 인해서 주행 지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재주행 검사를 받았고요. 재주행 검사 때는 아예 잡고 탔죠. 잡고 타면서 뭐 그냥 나중에 책실대고 했는데, 부담 용량이 56kg입니다. 이제 51kg였던 문성혁 기술을 포기하고, 문성혁 기술 낙마했죠. 그래서 뭐 부상인 것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마방에서는 장초의 기술을 선정을 했어요. 항상 끝걸음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제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 입장이고, 8천만 원짜리 말 사갖고 와서 성적 안 나오면 지진나 안 나? 지진나고 있죠. 악표까지 있으니까. 악표까지 보였으니까. 그래서 마방에서는 국악 작업판을 이제 장교를 교체를 했고요. 자꾸 이제 마필이 이 국악 작업판이 상당한 고통을 주는 장구입니다. 그래서 사실 경주마한테는 이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나쁜 버릇일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채운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눈 가면도 하고 뭐 제갈도 하고 바꾸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애를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필이 기본적인 또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마들이 굉장히 빠른 마필이 없죠. 뭐 급행마 정도가 기습적으로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이고, 뭐 이번 황금신화도 주행검사 때는 순발력을 보였지만, 7번 로드는 뭐 좀 빠르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선행을 가는데 지구력이 아주 좋은 마필이 없어. 그러니까 뭐 석가불식이 부담량 56이잖아. 그럼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바닥에 누워서 한 발 쓰는 거? 에이, 안 그렇죠. 본인도 알 텐데 무거운 거. 이거 못 떴다는 걸 알고. 장초기서 짱구도 아닌데. 이건 일단 부진마 편성이라는 걸 알고 갖다 붙일 겁니다. 뭐가 선행을 가던 간에, 아니면 지가 선행을 가려고 하든가. 그래서 선유권 전개를 가담을 할 거고요. 이제 악적을 보이냐 안 보이냐의 차이인데, 조개 때 모습 보면 많이 나아져서 편성도 약하고 아예 버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단 한 번도 이 석가불식이라는 마필을 추천해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도 그렇고. 안 된다는 얘기 많이 들었지. 근데 이번만큼은 부담량 56인데 상당히 무거운데 아예 버리진 못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난 자존심이 있지. 축은 아닙니다. 6번 미사일 캔디를 한번 노려보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몇 번을 좀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잘 기억이 안 나서. 기본 순발력이 있어요. 선두권에 가담은 되는데 끝걸음이 안 나오죠. 안 나와도 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무슨 주행검사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얘가 조교 때의 모습을 보면 이 계단식으로 마필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뭐랄까요, 나아지고 있다는 게 제 눈에는 잘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실전에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 안토니오 기수가 이런 마필들을 선두권에 가담을 시켜놓은 것도 쥐어짜는 데는 일각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편성도 만났기 때문에 6번 미사일 캔디를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충막감으로 놓고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들고요. 나머지는 비슷비슷해요. 7번 로드우먼이라든가 뭐 8번 럭키브랴, 7번 우승마차도 황선도 기수가 지난번에 3차를 갖다 들 때 모습 보면 결코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 편성을 한다면 우승까지도 한번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기승자가 어떤 유도를 하든 간에 상관은 없습니다. 말이 띄워주면 이겨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예 무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혼전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이제 현장에 가면은 9번 석가불식이 또다시 인기 많을 겁니다. 근데 9번을 놓고 공략하는 건 좀 모험이 아닐까. 물론 말은 괜찮았지만. 그래서 저는 아마 의도적으로 현장에 가도 6번 미사일 캔디가 현장 상태가 좀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6번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 7번, 8번, 9번, 10번 체크해 놓으시고 1경주는 현장에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2경주 넘어갑니다. 경주를 1000m 타고요.
이 12마리의 마피들이 출사표를 던졌어요. 아마도 압도적인 인기 마피는 8마 최강 스타가 되지 않을까요? 데뷔전 때도 팔렸고, 지난번 경주 때도 팔렸고, 두 번 연속으로 팔렸는데, 성적은 참 그렇죠. 지난번 3창하고. 데뷔전 때는 체중이 많이 빠졌어요. 말해서 24kg가 빠지면서 발주도 들리고, 추돌하고 늑발하면서, 걸음이 전혀 안 나왔죠. 뭐, 잘 뛰었다라고 볼 수 없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경주에, 또다시 인기만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거는 이 마필의 잠재 능력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좋게 평가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데뷔전 때는 24kg, 그리고 그 다음 경주에서는 플러스 15kg 체중을 풀어가면서 좀 더 풀어야겠죠. 이번에도 체중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강단 있게 뛰었어요. 근데 워낙에 당일날 경주에 사바 킹덤이라는 마필이 뭐 압도적인 순발력으로 경주를 주도해 버리니까 그걸 따라가다가 2선에 붙어 나왔었는데, 결국은 이제 오버페이스가 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버틸 수 있었지만은 아쉽게 덜미가 잡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걸음은 좀 약간 무뎌지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이경주가 얘가 선행을 갈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압도적으로 팔리는 것 같아요. 뭐 솔직히 편성으로 본다면은 선행을 갈 수도 있죠. 못 갈 만한 편성은 아닌데 빠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선행이 꼬이면, 뭔가 좀 불안하기도 하지만, 눈감면도 하고 나와서 장구로 바꿨으니까. 뭐, 못 뛸만한 마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마필이 뛴 거를 보면 그 탄력이 굉장히 베스트였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뭐 버릴 수 없는 인기마고요. 한대건이가 이번 이경주에서 노려보고 싶은 마필은 바로 1번 막 금화 업타운 거리입니다. 뭐, 이찬호 기수도 만나고 왔지만, 상태는 괜찮다고 해요. 또 이 마필이 혈통상으로 보면, 이 매니피의 상류입니다. 이 상류라는 마필이 뭐 기억하시는 분도 많게 계시겠지만 아마 이게 첫 자마일 거예요. 상류가 잘 뛰었죠. 대상경주도 몇 차례 나가고 오히려 강단 있는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고 순발력도 있던 마필이고 뚝심도 있고. 근데 이게 좀 고가에 도입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혈통상으로 보면 매니피에다가 상류가 다 된 거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주행감만도 괜찮아요. 좀 특이한 점은 이 경주에서 모두 합격한 마필들이 전부 다 안말이었습니다. 뭐 이게 뭐 굳이 알 필요 없으신 건데, 근데 이 주행감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보통 순말과 안말의 차이가 있는데 이날 경주에 출전했던 순말들이 굉장히 부진했어요. 여자들의 천국이었었는데 밀어주면 반응도 나쁘지 않았었고, 또 이찬호 기수가 또 조교해 보니까는 멘트도 나쁘지 않고, 게이트가 또 1번 조건에 비싸게 샀으면 빨리 돈 벌어야겠죠. 그래서 일본 금화 업타운 골은 어찌됐든 간에 데뷔전이긴 하지만 춘마들은 모래 안 맞아야지 장땡이잖아요. 춘마들이 없는 마필이 아니어서 밀고 나갈 여지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8번마 최강스타가 굉장히 빠릅니다. 발주기 잘 빠르기 때문에 8번을 보내놓고 뭐 1번이 최적 전개를 보장을 해서 모래 맞는 것에만 좀 이겨낸다면, 모래 맞는 것도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1번 마필을 좀 충막감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시우마 금화포스도 사실 데뷔전에 큰 관심을 받았던 마필은 아니에요. 주행감사 모습도 썩 좋지 않았었는데, 우리 형철이 형, 이거, 우리 형철이 형 많았는데,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 복불복인 거죠. 완전히 믿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데뷔전 뛴 거는 보면은, 순발력도 갖추고 있고, 뚝심도 있어서, 아예 무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세 마리가 3파전일 것 같아요. 1번, 8번, 12번이 배당판을 이끄는데, 8번 최강시타는 사실 뭐 선행을 못 갔으니까, 지금 약간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모래를 맞고 이제 덜 뛰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서, 선행을 시원하게 나갈 수 있는 이번 경주가 어떻게 보면 최강스타 입장에서는 좀 기회라고 할 수 있겠죠. 선행을 성공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그래서 뭐 안 될 건 없으니까. 근데 염화필보다는 일반 금화 업타운 거리, 앞으로의 잠재 가능성을 본다면 더 높은 평가를 하고 싶다. 1번 마필을 말씀을 드려보고요. 8번 12번은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정말 쥐어짜고 진짜 억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건 뭐 장군의 시대가 이게 실전을 경험을 해본 마필인데, 초기도 약간 나은데 이게 뭐라고 평가를 못하겠다. 다른 말은 다 안 돼. 3번 챔프 K도 아직은 만나본 뭐 이동화 기수나 김현정 기수가 아직은 조금 준비가 덜 된 느낌이 있어서 신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10번 뉴 퍼레다임도 골막기가 있어서 조개를 좀 약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마방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마필은 분명 뛸 겁니다. 기본적인 사이즈가 상당히 되는 마필이고 체형도 좋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걸음을 보여줄 여지가 있는데 이건 조교왕도 좀 강해지면 그때 한번 쳐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10번 뉴패러다임이 이게 아마 현장에서 바람이 불 거예요. 바람 불어도 여러분들은 크게 기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실버 땡큐마더가 팔리나요? 이거는 불합격을 여러 차 당할 때 보면은 따라가는 전개에서 안 됐기 때문에 지난 그 주행 재검 합격할 때의 모습 보면은 선두권을 너무 쉽게 나섰죠. 선두권 택도 없고요. 또 뭐라 맞으면은 뭐 아주 그냥 개풀빵이 될 여지가 성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팔려도 크게 메리트 없다고 봅니다. 1번을 놓고 하겠습니다. 1번 놓고 8번, 12번 말씀을 드리고 보면 장군의 시다가 혼전 중에 한 발이라면 2번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풀어드렸죠. 직접 기술을 만난 얘기까지 해드리면서 정말 입이 아픕니다. 간단하게 해드렸는데. 자, 서경마 상경주고요. 1000m의 경주거리 12마리의 마필들. 이거 되는 경주가 상당히 마필이 많습니다. 되는 마필들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팔리는 건 정해져 있는데 눈에 걸리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경주는 경주 분할이 된 경주인데 사실 좀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10번만 박차오름은 제가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대 이상의 선전이었었죠. 하지만 기대 이상의 선전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데뷔전 뛴 걸음을 보면은 못 뜬 걸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경주가 편성상으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데 약간의 검증무대죠. 왜냐하면 굉장히 빠릅니다. 일단은 대표적으로 7마 교룡오르가 빠르고요. 뭐 7마 나루두시도 빠르고 뭐 1마 초동보배도 나름 순발력을 갖추고 있고 2번 럭셔리 파워. 그러니까 선행마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을 했는데 대상경주를 출전을 했다가 데뷔전 때 아쉽게 고배를 맞았고 상당한 인기만 했었죠. 근데 이게 되게 끝걸음이 무뎌지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면서 지난 9월 30일 경주 역시 대상경주였었는데 신마들 뭐 타마필의 방아행으로 인해서 악마를 했던 마피라는 점이 아쉬운 부분인데 데뷔전 때 출전했던 대상경주는 워낙에 말이 없었고요. 신마들이 대상경주, 경매마 특별경주였기 때문에 말이 없다 보니까는 교룡우루가 울며 겨자 먹기로 인기 1위만을 팔렸는데 당시에는 선행을 성공하고 나서 이제 결국 끝걸음에서 무뎌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도 지구력이 아주 좋다고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뭔가 보여줬어야지 뭐 이게 좋다 않다를 평가할 텐데 어차피 지난번에 낙마됐고 마방에서는 나름 신경을 쓰고 애착을 가지고 만들어 놓기는 하겠지만 실전을 뛴 걸음에서는 지구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덜미가 잡힐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뭐 나아지고 있는 단계니까 어린 마필들은 뭐 하루가 다르니까 또다시 뭐 버텨버리면 할 말은 없는 거고요. 7번 나루도시가 지난 데뷔전 때 상당히 기대를 했던 마필인데 이게 뭐 제가 봤을 때는 꼭 그렇진 않은데 30조 강한민족에서는 이제 오버페이스를 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합이 있었나? 그래서 경합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강한민족에서는 실전을 경험했고 말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은근히 기대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 선행을 6번 로얄 살람이나 오마 인지레이디가 상당히 빨라서 어차피 선이 가야 돼요. 물론 이제 선행 간다고 이제 들이대면 5번, 6번, 7번이 뭉쳐나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부러질 여지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은 더 좋다고 해요. 또 뛸 말이기도 하고 뭐 따라가서 안 된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는데 기본적인 자원이 있는 마필이니까. 1번 야오 썬더캣은 사실 이렇게 뭐랄까요 주행관사 모습 보고 아이고 느낌 왔는데 아씨 이거 완전 진짜 뛰겠는데 이게 아니죠. 그냥 뭐 그냥 원래 그냥 뭐 좀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조교 때 모습 보면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래서 1번 게이트의 2점의 신마경주인데 사실 이렇게 내키진 않아요. 근데 이 마필은 뛸 것 같습니다. 이 굉장히 좀 완성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 이 박재호 조교사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이게 마사회에서 이제 판 거예요. 그러니까 마사회에서 지금 뭐 혈통적으로 준비하고 뭐 어쩌고 뭐 해서, 마사회에서 그러니까, 공급을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박재호 쪽에서는 마사회에서 공급한 마필이다 보니까 이미 훈련이 좀 많이 돼 있다고 해요. 그 경주마로서. 보통 신마들은 농장에서 크고 그런 마필들은 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마필은 마사회에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합당하게 뭐 운동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잖아요. 경주마로서 많이 좀 다듬어져서 와서 그 자기가 조교를 해보면 꼭 신마 같지 않다는 느낌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다듬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런 마필들은 이런 거잖아. 조기학습인 거야, 조기학습.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한글 다 띄고 국민학교 올라가는 거랑 초등학교 올라가는 거랑 국민학교라고 해야겠다. 초등학교 올라가는 거랑 선행학습 아니야. 국어 글씨 못 띄고 초등학교 올라가는 애들 많아. 근데 좀 차이는 나지. 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건 다른 얘기고. 얘는 좀 선행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빠를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좀 부족해. 약간 좀. 그래서 이번 3경주가 데뷔전이다 보니까 한번 어떻게 뜰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어디서 듣습니까? 내가 박재호 쪽에서 만나고 이런 고급 얘기를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 마사에서 구매하고 훈련이 됐던 말이다. 에휴, 씨. 그냥 개나발을 떠드는 방송 보지 말고 내 방송 봐니까. 얼마나 싫어? 입에 구내염이 지금 도배가 돼갖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놈인데 방송 찍고 자빠졌어. 고마워들 해. 자, 싸움만 초등법에는 주행검사 모습도 좋았었고요. 만나면 김윤정 기수도 내신 기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조건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앞으로 뛸 말이라고 하고요. 엄마 인디레이즈는 대단한 말이라고 하더니 인석이 형 대단한 말이 아니네요. 정말 열받아 죽겠네 이거. 왜 안 뛰는 거야 말이. 정말 뛸 줄 알고 데리고 왔는데 정작 안 뛰면 조교사도 열받고 마주도 열받고 다 열받을 거예요 이게. 좀 잘 뛰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말이다 보니까 선행을 가도 좀 시원치 않고 이번에도 선행 가긴 하겠지만은 믿을 수가 없네 말 자체가. 6번 로얄 살롬은 이건 비하인드가 있어요, 사실. 이 조인공 기수가 그때 대상경고 때문에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말을 고르다가, 이거 제 방송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로얄 살롬에 기승을 하면서 다른 마필들 어떤 마필이 세냐고 한참 우리하고 또 얘기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조인공 기수가 부산에서 올라와서 자기가 상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마필이 이 6번만 로얄 살롬이라고 가능성을 보였던 거예요. 조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선행을 가지 못하니까 완전 풀빵이죠. 모래 맞고 완전 퍼져버리던. 근데 이번엔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이혁 기수 똑같은 얘기예요. 마필이 선행 받으면 그냥 한 바퀴 돌 것 같은 느낌? 그런 잠재력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에 빠른 마필들의 편성이 경주 분할이 되는데 왜 여기다 이렇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경주에 갔으면 그냥 왔잖아. 아니면 다른 경주 갔는데 참 답답하네. 왜 여기다 썼을까? 지금 생각할까 그렇네. 그 생각을 못했네. 경주가 다 분할이 됐는데 신마 경주가 왜 여기다 썼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선행만 가면 상당히 재밌겠다 하고 저도 이번 주에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편성을 여기다 갖다 써놓으니 이거 추천도 못하겠고 깝깝해 죽겠네. 그러면 메디치 파워도 주행검사 모습이 나쁘지 않았죠. 1분 2초 6을 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요거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조교사나 마방은 좋다고 하고 제가 봤을 땐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좀 완성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상경주는 선행형들이 굉장히 빠릅니다. 1000m에 움직이기 때문에 한 바퀴 돌아도 할 말은 없는데 이걸 누가 물고 갈 수 있느냐 이게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번, 5번, 6번, 7번, 11번이 다 빠른데 10번이나 7번 이 두 마필 안에서 7번은 좀 검증이 돼봐야 될 것 같고 10번은 검증이 됐으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10번이 더 낫지 않을까 확차오름이 충막감으로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좀 두서없이 말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거 잘 정리를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신마 경주는 제가 이렇게 항상 일반 경주를 좀 짧게 해드리고 신마 경주를 오래 말씀을 드리는 건 물론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정보나 내용이 있기도 하지만 제가 신마 경주를 에이스 경마의 이 복귀평을 제가 써요. 그러니까 이 혈통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이 마필들은 여러분들한테 재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이랬다, 비하인드가 이랬다, 정보가 이랬다, 기수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제가 얘기해 드리면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얘가 뭐 이번만 뛰고 뭐 어디 갑니까?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한 4년은 돈 벌어줍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해 놓았다가 대건이가 지난번에 뭐가 좋다고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은 꼭 하루만 살아. 왜 하루만 살아? 경마 이번 주만 하고 안 할 거야? 다음 주도 하고 다다음 주도 해야지. 이게 얼마나 재밌는데. 열심히 해야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경마 4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가 1300이고요. 12마리 앞에 주전한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몇 번을 속은 마필이 있어요. 이거 뭐 경국지마. 데뷔전 때에도 아깝게 깨졌고, 데뷔전 뜬걸음이 워낙에 좋아서 7월 22일 날 경주에서는 그냥 올 줄 알았어요. 쌍대가리로 올 줄 알았는데, 꼴찌 중에 상꼴찌를 했습니다. 그날 경주 이후에 열사병이 좀 있었고, 8월달이었죠. 8월달에 열사병이 있었고, 9월달에 좌우지 근육통으로 인해서 출전 주기는 길어졌고요. 당시에 안말경주 편성에 출사표를 던져서 이토록 못 뛰는 경주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시 한번 안말경주에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떨지 이게 중요하죠. 저는 뭐 이찬호 기사한테 듣고 왔지만 이번에는 어떨지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뭐 이번 하늘에이스와 오마 경국지마가 뭐 압도적으로 인기마로 팔리고 있는데 사실 이번 하늘에이스도 능력이 좋은 마필은 아니죠. 능력이 좋은 마필이라면은 뭐 편성 구분 없이 재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역시나 지난번에 안말경주 편성에서 안말들만 뛰는 경주 편성에서 선입권에 쥐어짜고 와니키에한테 깨졌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도 능력이 뛰어난 마필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편성을 잘 고른 거지 편성 안말경주 편성이니까 이게. 2번, 5번이 당연히 인기만데 이 두 마필 다 뭐 최저배당을 형성을 하겠지만 약점도 있고 불안한 요소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경주마에 대한 것도 제가 다 풀어드렸어요. 제가 뭐 2번, 5번 그냥 세워놓고 얘기한 게 아니라 5번이 어떻고 2번이 어떻다는 건 제가 다 말씀드렸으니까 자 그렇다면 한대건이 네가 뭘 놓고 할 거냐 이걸 공개해달라 이거죠. 내가 공개 안 하지. 왜 내 승부경주니까. 정말 야 모르겠다. 그죠? 그래서 승부하는 거예요. 자, 한대건은 2번이나 5번 중에서 뭐 현장에서 두 마필 중에 한 마리가 정말 미쳐있다면 정말 놓겠지만 이번 경주가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한대건이가 추가로 놓고 싶은 마필이 따로 있어요. 그 마필을 놓고 한번 승부를 해보겠다. 그 마필 때문에 이번 경주를 한대건은 승부처로 삼은 거고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내용도 알아봤고 마필의 지금 상태도 알아봤고 상태도 또 내가 내 눈으로 확인했고 또 복귀도 해놨고 저는 이 마필이 2번, 5번을 못 이긴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2번, 5번이 그중에서 뭐 5번과 경국지만 앞으로 다 보여줄 거리 많은 마필은 사실이지만 충분히 이 정도 편성 그리고 현재의 상태라고 한다면은 이 마필도 경쟁력이 있다. 자, 그 마필을 사십시오. 그 마필을 여러분들 얻어가시는 겁니다. 이 승부경주를 한대건과 함께 하시면 어떠한 마필이 바로 그 마필인지를 얻어가시는 겁니다. 자, 한대건 첫 번째 메인 승부처로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5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가 1000m고요. 10마리 앞인데. 일본 베스트메이드가 아마 인기권일 것 같은데. 참 사실 별거 없는 마필이죠. 이게 안말경주를 지금 연속적으로 2번을 나와서 이렇게 뛴 건데. 또 안말이니까 뭐 할 말은 없고요. 사마 비고로라만 빼고는 꼭 짠 것처럼 전부 다 안말만 출전했습니다. 신기합니다. 원래 안말 경주가 아닌데 비고로라만 빼고는 전부 다 안말이네요. 베스트메이드는 최근 2번의 경주에서 가능성을 보였죠. 지난번에 입상도 했고 하지만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저는 아니라고 봤어요. 사실 올라오는 걸음은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임경기수 만났을 때도 원래는 감량 기술을 기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임경기수도. 근데 한 번 더 요청이 와서 기성한다라고 했는데 견인력 있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뭐 편성은 워낙에 약하니까 뭐 안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1번은 그렇고 2번 대성루비가 이번 필이 원래 그따위죠. 실제로 17번을 뛰면서 한 번의 우승밖에 없다는 건 항상 그 결정력에서 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편성은 또 잘 골랐는데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찬호 기수가 지난번에 타고도 상당히 빈권이 앞이었지만 계속 그 걸음을 뛰어요. 예. 버리지도 못하겠고. 3번 지공제1이 모처럼 말에 1000m로 돌아왔습니다. 이마필이 의외로 1000m에서는 이 호흡이 되는 마필이다 보니까 의외로 강단이 있어요. 역시 한 10전 동안에 한 번의 우승인데 아마 제대로 칼을 갈아놨기 때문에 이번 경기 싸움할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능력도 지공제1이나 마필이 뭐 안 되는 마필이 아니라고 보고요. 뭔가 서핑 포인트는 승급전이기 때문에 빨리 버려야 되겠고 감량도 없는데 뭘 이런 걸 쳐다보고 있어. 빨리 버려. 이건 별 좋은 말도 아니야. 뭐 담원 엔진은 선행 가야죠. 선행을 가는 게 최대의 목표입니다. 모래를 맞으면 못 돼요, 얘가. 그다음에 선행을 갔을 때의 효과를 봐야 되는데 과연 선행을 이번 3번마 지공 제일이 아직 바득바득 칼을 갈아놨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여요. 뭐 경합하면 다 자멸하는 거고요. 8마 스트롱라이트는 박상호 기수를 만나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스트롱라이트가 기대 이상으로 선전을 한 겁니다. 항상 2, 3선에 붙어서 버티면서 배당을 냈던 마필이기도 하고 인기마이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 걸음이 아주 나빴던 마필은 사실 아니에요. 이렇게 좀 약체 편성에서는 충분히 제 몫을 할 수 있다고 봤는데 지난번에도 편성은 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주도하고 나서 깨졌어요. 그래서 박상현 위수는 조교의 강도를 상당히 높여놨나봐요, 지금. 뭐 채찍까지 되면서 마필을 끌어올려놨는데 결국은 이제 그걸 소화해내면서 이게 말이 이걸 실전에서도 이렇게 띄워줘야지만 성적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은 좀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편성으로 보면 이건 뭐 충분히 자신의 걸음을 발휘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고말 라운 윌리엄스는 선행 아니면 답이 없죠. 선행을 가는 게 가장 좋은데 안쪽에 선행을 노릴 수 있는 마필들이 대거 포징을 해놨기 때문에 9번 게이트에서 선행 간다? 이효식 게이트하고 부산 경마장에 쉽지가 않아 보여요. 이거 뭐 팔린다 하더라도 9번은 불안 요소가 많죠. 서울경마 오경주는요, 좀 안정적으로 공략을 한다 그러면, 이것도 안정적이라 할 수는 없는데, 워낙에 능력이 없으니까, 일반 베스트메이드. 능력이 아주 일치월장한 마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정적이진 않는데, 그래도 뭐, 안쪽이잖아. 자꾸 내가 지금, 내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거야. 1번마 베스트메이드를 놓고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3마 지공제1은, 뭐, 배당판에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는데, 이건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뭐 충막감을 어느 정도 선정을 할지는 1번, 3번 두 마필 중에서 선정을 해서 한번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 이게 똥말경주다 보니까 의외로 배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한 마리도 능력이 뛰어난 마필들이 뛰는 경주는 아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경마 6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 마필들이 출전을 했고요. 9번 베스트 라인은 사실 주행 검사 모습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개 들리고 늦바라고 바닥에 누워서 그냥 그렇게 뛰고 걸음도 안 보이고. 근데 9월 8일날 데뷔전 때에도 역시나 발주가 안 좋아. 느려. 일단 느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사는 정말 놀라운 추임력을 선보이면서 고배당의 주역이 됐죠. 형철이 형 오늘 만나봤는데 형철이 형도 그 당시 경주에서 깜짝 놀랐다고 해요. 말이 너무 뛰어갖고 발주도 안 되고 진상이고 한데 갑자기 끝걸음이 보여주는 거죠. 이런 말은 항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마필은 그 다음 경주에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우연치 않게 띄워준 걸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검증이 돼봐야 되는데 일단 이 6경주가 경주가 분할이 된 것도 있지만 능력마라고 할 수 있는 마필이 없어요. 주행검사를 상당히 잘 받은 마필도 없고 그냥 잠재 능력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로 마번을 잡아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베스트라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하죠. 실전을 경험해왔다는 부분과 뭐 선행을 가는 마필들이 주행검사에서 좋았던 모습을 보였던 마필들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다시 한번 막판에서 걸음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깨질 여지도 있지만 불안 요소가 있는 것에 비해서는 조건은 상당히 잘 골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체크해 놓으세요. 이번 호남대로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요. 호남대로는 뭐라 할까요? 8월 달에 보면은 8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기관지염하고 감기를 좀 달고 살았어요. 이게 호흡기 쪽이 안 좋은 상태에서 주행검사 합격인데 주행검사를 그래서 좀 못 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교 때 보면은
이게 못된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체크를 여기다가 쓸모 있으면 쓰시고. 로딜스톰은 사실 이게 기수는 이 유승환 기수가 처음 주행 검사를 불합격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는 박은영 기수가 기승을 해서 합격을 했는데 타는 거는 18조의 기수인 이동진 기수가 기승을 해요. 그래서 그 이동진 기수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이것도 뭐 여러분들 복병이라고 막 챙겨가려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물러가봐. 이건 뭐 말 좀 안 되는데. 아이씨. 말해주면 악벽이 있다고 해요. 자꾸 기술을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이런 마필들은 참 기수들한테는 기피해야 하는 마필들이죠. 몸이 재산인데 몸을 다칠 여지가 있어서 말이 좀 들리고 아직은 뭔가 다듬어지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기수의 입장에서는 불안하게 말을 탈 수밖에 없는 덩어리가 있으니까 얘가 가슴도 좋고 해요. 젖가슴 아니잖아. 여기니까 좋아서 나아지겠죠. 다듬어지면 분명히 나아질 여지가 있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오마 슬링스톤이 그나마 좀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단독 선행을 할 수 있는 발주가 빠른 마필들이 많이 안 뛰어서 타종이 형이 지금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조교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조교를 안 나와요. 재활훈련만 계속 하는데 말 타는 데는 주장 없다고 하더라고요. 물어보면 오늘도 형 그러고 인사만 하고 말았는데 조교를 안 하니까 물어볼 게 없어. 이씨. 어제도 오마 슬링톤은 주행검사 모습은 좋았었고 선행을 가니까 6번 레드블레이드는 사실 이런 대상경주에 나올 만한 사이즈는 아니라고 봤는데 대상경주를 지난번에 나왔어요. 뭐 경험 아니까는 뭐 한번 써본다는 생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상당히 고가의 업입니다. 8천만 원짜리. 근데 뭐가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얘가. 18조에 이런 말들이 참 드문데 이 승부사기 지리는 박대웅 조교사 뭐 존경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이런 말을 왜 안 만들고 출전을 시켰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일단은 실전으로 경험을 해봤고 조교 때 걸음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늦추입을 한다 하더라도 이번 경주는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실버와 글로벌 천하가 데뷔전의 모습을 보면 선두권에 가담을 해서 따라가다가 이제 덜미가 잡히는 모습을 보였는데 편성이 워낙에 늦추임하고 단순한 선행마가 5번밖에 없다 보니까 5번을 따라가는 11번의 그림이 상당히 좋아요. 추적 전개가 보장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것도 무시 못할 것 같고 시험업 투어브라더도 주행 지정이죠. 이거는 뭐 타마필의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채찍 반응에 예민해서 주행이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에 말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주행 재검을 받은 건데 또 주행 재검 때 모습을 보면 앞에 나가서 선행을 치고 나가자 마필이 전혀 이제 기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모습으로 못 뛴 건 아니죠. 1분 1초대를 뛰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될 것 같잖아. 그죠? 그건 이제 전혀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런 마필들은 굉장히 예민한 마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서 뛰면서 주변에 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옆에 보니까 뭐 없어. 혼자 뛰는데 누군가가 보이고 막 이제 위에서 막 채찍 때리고 하면은 그냥 바로 그냥 주행불량기가 나오는 말이라서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안쪽이면 그나마 뭐 박재호 조교사도 만나보면 선행 가니까 더 뛰더라. 선행 가니까 좀 낫더라. 그 예민한 부분이 그랬는데 안쪽에 선행이라고 한다면은 그나마 좀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이제 12번 곁에서 선행을 간다고 하면 뭐 발쪽이 타 느림할 필요 아니니까 가능은 하겠지만 뭐 다른 놈들은 뭐 짠 겁니까? 예, 얘가 선행 가도록 쉽게 내비둘까요? 그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이 마필이 이렇게 뛰다가는 내가 우승 못하겠다. 욕심을 내고 잡아내는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말 보이면 그냥 바로 이제 눈 해가 돌아가는 거야 이제. 예, 그런 말은 믿을 수가 없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6경주는 사실 오버마 슬릭스톤을 놓고 해보고 싶어요. 베스트라인이 놓치기 여지가 있어서 그래서 5번을 놓고 하든가 아니면 11번을 놓고 해보고 싶은데 뭐 9번 베스트라인은 못 버리겠고요. 예, 기본적으로 못 버릴 것 같고 이게 뭐 호남대로도 가능성 좀 열어야 되지 않을까. 5번, 11번 이 마필 중에 좀 충만해보면 어떨까. 이 9번이 워낙 늦추입이니까 참고해 보십시오. 자, 상마 7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에 1300m고요. 9마리 앞에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아마로네가 아마도 인기 많을 것 같습니다. 요런 라임 같은 거 상당히 잘합니다, 제가. 말장난 상당히 잘하는데, 제가 요즘 말장난을 많이 안 해서, 여러분들이 방송을 많이 지루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좀 지쳐서 그래. 나아질 거예요. 그러면 아마로네는 사실 못 뛴 걸음이 아니에요. 얘가 지금 김동숙이나 이찬호 기수를 만나서 정말 빛을 보고 있는데, 경주 일자를 보면 6월 9일 경주와 7월 29일 경주입니다. 7월 29일 경주 이후에 우전지 파행을 알았고요. 무한 관절염이 있어서 내심 걱정은 되죠. 주기도 좀 길어졌고 뭐 말이 안 뛰면 어떡해. 항상 둘러싸이면 좀 덜 뛰는 경향이 있는 마피이기 때문에 좀 부담은 되죠. 부담량 올라간 상태에서 9번 게이트인데. 근데 과연 이 마피를 믿어야 되는 건지 뭐 좀 얘기가 달라요. 뭐 21조 임봉춘 조교사와 이찬호 기수를 둘 다 만나봤는데 얘기가 좀 달라서 이것도 뭐 평가를 어떻게 될지를 현장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고요. 1번 머니치프가 팔릴지 모르겠지만 인기마고 2번 창동넣기도 마찬가지고 뭐 7번 마샤도 팔리나요? 어쨌든 간에 그럴 것 같고 여우리 5번 여우리도 뭐 안 팔릴 만한 편성은 아니고요. 4번 브라운 로즈도 팔리고 근데 저는 이번 경주가 9번 아마로네를 놓고 하고 싶지 않아서 이번 경주 승부처 삼은 거예요. 사실 아마로네가 지난번에 햇살왕자한테 깨졌고 그 다음 경주에서는 그만 선동하는 게 빨랐기 때문에 깨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좀 이렇게 주행 습성이 좋은 마피는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 마피를 놓고 하고 싶은 생각은 솔직히 없고요. 근데 지금 현재의 상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한대거나 이번 경주에 얘가 올 수 있어요. 아마로네가 오긴 올 수 있는데 이거보다는 그래도 좀 안정적이다라고 느껴지는 복병 마필이 한 마리가 있어서 그 마필을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뭐 조교한 사람 만나봐서 얘기 듣고 왔고요. 이번 경주가 좀 기지개를 펼 수 있는 경주가 지금까지는 막 이렇게 날개가 너무 접혀 있었어. 근데 이제는 좀 날개를 펴고 좀 날아갈 기회가 아닌가. 이러한 편성을 맞이한 나필이 있어서 공화필을 한번 복병으로 충마로 세워놓고 공략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자, 설금화 7경주는요. 자, 한달에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좀 중요한 경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8경주가 한달에 더바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그러니까 8경주에서 대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7경주를 꼭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배당을 노리고 한번 들어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 컨디션까지 확실하게 보고 최종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 한데 두 번째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 설금은 8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의 1000m고요. 11마리 앞에 주전한 경주.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토요일 경마의 가장 하이라이트 승부처고요. 토요일 경마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80% 이상 유동적인 배팅을 해요. 왜? 한대건이가 가장 토요일 경마에서 배팅을 하고 싶은 경주, 가장 큰 승부를 봐야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주거리 1300m 국산 3등급 7경주입니다. 1번만 해오는 모처럼만의 선행의 기회죠. 3번 독도지기는 뭐 지난번 엘카를 3마신 얘기 때문에 보면은 여유는 많지 않지만 주모초인 3추입에 능한 납입니다. 1번 놓고 3번 줄여. 한쪽 3번이 빠릅니다. 3번 1번 4번 경주거리 1300m 이세 신마 안말경주 출발했습니다. 2경주입니다. 5번만 미스겔라가 문제입니다. 선행을 치고 나갈 여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8번만 블랙제퍼. 지난번에 뭐 진로도 막히고 경기가 꼬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을 했어요. 8번 놓고 5번 단속 맞거든요. 블랙제퍼 앞섰습니다. 5번 미스겔라가 2위로 어느 정도는 눈에 보이는 마피들이 많아요. 3번 야오스트롱케, 3번 모네플라잉, 뭐 5번만 웨이트인시, 6번 머니데리고, 뭐 7번만 세라칸, 8번 우라칸, 뭐 7번 정상무적. 뭐 이 중에서 뭐 팔리는 뭐 인기권의 마피들은 몇 마리가 있죠. 야오스트롱케에서 중심으로 팔릴 수도 있고, 머니데리고, 웨이트인시, 모네플라잉. 뭐 어떠한 나필이 중심권에서 팔려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마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의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정리는 누가 합니까? 한대건이 하죠.
박빙의 승부에서 정말 털끝만큼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 그 마필만 찾아내면 우리는 이번 8경주를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반드시 기필코 결연히 명백히 이길 수 있다. 한대건 승부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8경주가 한대건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후회 없는 한 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만큼은 한대건과 함께해 주십시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9경주 넘어갑니다. 경주의 1200m고요. 12마리 아피들이 출전한 경주. 이것도 은근히 난타전이에요. 제가 직접 만나봤을 때 말씀드린 6번가 슈퍼트릭. 뛴 거는 보면 얘가 제일 밀려. 편성으로 보면 제가 이걸 한번 노려보고 싶다고 말씀드린 6번가 슈퍼트릭은 뭐 보여준 게 없으니까 얘가. 뛴 거는 보면 가장 좀 밀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한번 놓고 해보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걸까지 말씀드리고. 1번 파이어볼은 구보 시에는 좀 못 가는데 뭐 조금 더 속보로 바꾸면 말은 잘 따라간다고 해요. 근데 부담력 56kg의 선행인데 뭐 구름왕자가 느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파이어볼은 지난번에 걸음도 마이티와를 겨우 이겼다는 점에서는 부담력도 높아서 저는 뭐 인기 많은 팔린다 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3번 티아고 터치도 부담량이 늘어났죠. 54.5kg. 그러니까 얘가 계속 지금 여력 없이 쥐어짜고 와서 우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걸음이 나쁘진 않았지만 이게 잘 뛰는 와중에 자꾸 부담량이 올라가서 덜미를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얘도 조금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부담이 돼요. 엄마 구름왕자는 사실 편성의 약체팀에서의 2연승인데 뭐 선행을 파이어볼과 경합을 하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한다면은 깨질 여지도 있고요. 근데 얘가 워낙에 좀 순발력이 빠르니까 파이어볼이 56달고 경합을 할까? 이런 고민이 들긴 하고요. 근데 무시할 수 없죠. 고양왕자도 선두권이니까. 근데 워낙에 약체 상대들하고의 선전이다 보니까 얘도 너무 좀 거품이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해요. 8번 흰별은 지난번에 의외로 선유권 전개를 할 줄 알았더니 바닥 추입을 하고 자빠졌고 그리고 티아고 토치한테 졌죠. 10번 우소라 2천은 좀 아쉬움이 많죠. 이게 지난번에 제가 승부를 했던 마필인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도. 못 뛸 만한 말은 아니다. 이 마필이. 분명히 더 뛸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마필의 특징은 항상 이 결승전 전방 한 50m, 100m 지점에서 왔지 하면은 결정력이 안 나와. 꼭 그 부분에서의 마필이 걸음이 조금 덜 나와요. 이게 조금 이 마필한테는 최대 약점이 될 것 같은데. 그걸 밀어붙일 수 있는 기수가 임기훈 기수 정도 급이면은, 뭐, 이역 기수를 못하는 기수는 아닙니다. 잘 탔어요, 지난번에도. 근데 이 정도라고 한다면, 충분히 대답을 한데. 그런 부분이 좀 항상 마음에 좀 많이 남아요. 실버만 메가이트는 고질적인 주행 불량이죠. 근데 이 주행 불량인 마필을, 왜 신인 기수인 김효정 기수를 태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등태 조교사는 사실 이번 경주가 좀 내심 분할이 되기를 바랬었나 봐요. 분할이 되면 경주 편성이 좀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매치 메가이트가 좀 더 좋은 조건에 가서 경주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분할이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은 있는데 워낙에 뭐 마필을 잘 만들어 놨으니까 심등태 조교사도 거의 솔직한 조교사거든요. 그러니까 메가이트에 대한 기대치가 없지는 않나 보더라고요. 상당히 주고. 근데 왜 김효정이지? 더더군다나 삐지는데 악벽이 있는데 또 외곽 게이트야. 그래서 이 팔려도 좀 불안해.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 뭐 악벽을 안 보이면 좋지만 지난번에 어떻게 탑니까? 박경영 기수가 안쪽에 딱 처박아 놓고 사건한테 나갈까봐 계속 조심조심해서 탑니다. 이 마필은. 효정이가 그냥 오이 나가버리면 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아이씨 머리 아픈데. 어쨌든 말은 좋대요. 그래서 제가 이 6번과 슈퍼트릭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노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제가 별로 좋게 얘기한 말이 없죠, 이번 경주에. 6 놓고 돌려. 내 말이 다 사도 돼, 6 놓고. 그렇지, 말했어. 현장에서 컨디션 보고 정말 6번을 놓고 할 수 있을 정도냐. 이 부분만 평가하고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서경만 10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가 1200이고요.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역시나 승부 경주고요. 12마리의 마피들이 출사표를 던졌어요. 사실 이 경주를 더 봐가면 승부처로 할까라고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경주이기도 합니다. 이거 상당히 좀 의심이 가는 마필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일단 뭐 기본에 팔리는 마필 일본 대행더방, 구마 대군 일갈, 실마 에이스 제퍼, 말리지마다 팔리지 않나? 구마 대군 일갈이 아마 압도적이겠죠. 데뷔전 때 정말 놀라운 추임력. 근데 이게 놀라운 추임력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데뷔전 때 말이 뭐 있습니까 거기서. 올드 체이서가 매번 늦추입하다가 최근 2번에 좋아졌다고 우승하고 중성한 건데 이게 지난주에 나와서 인기만으로 팔리고 부담점 올라간 상태에서 깨졌죠. 여지없이. 그러니까 이 올드 체이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그냥 어떻게 컨디션이 나아지고 편성이 적절한 선두권이 무너지니까 계속 한 발을 썼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대군 일갈은 이 올드 체이서한테 진 겁니다. 그럼 이 대군 일갈을 결코 높게 평가할 수는 없지 않느냐. 편성은 잘 골라냈다고 할 수 있는 약체 편성인 건 맞아서 대군 일갈이 인기 1위마로 팔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 뭐 태클을 걸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대군 일갈이라는 마필이 정말 대단한 마필이라는 것은 검증해봐야죠. 검증해봐야지 이 마필이 대단한지 아는 겁니다. 만나본 이역 기수는 뭐 나쁘지 않아요. 멘트 나쁘지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딴 놈 놓고 해야죠. 그러니까 승부죠. 대군 일가를 인정할 수 없다, 있다를 평가를 한 다음에 다른 마필을 놓고 할 수 있느냐. 이것만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자, 한대건을 찾아냈고요. 이번 10경주 승부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자, 한대건의 승부처고요. 이번 10경주. 이 정도 됐으면은 뭐 듣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안 듣지는 않을 거야. 자, 서경마 11경주입니다. 경주가 1700이고요. 8마리의 마피들이 출사표를 던집니다. 사실 눈에 보이죠? 마피들이 뭐 KM블루가 2연승을 하고 승급전인데 지난번에 점팩 출전해서 특별 경기에 나갔던 8방어 88 빅토리도 팔리고 이게 아마 대끼리 막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봅시다. 이 88 빅토리는 데뷔 전부터 조재력 기수와 좋은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제가 조재력 기수는 항상 좀 솔직하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사실 조재력 기수가 88 빅토리를 조결하고 나서 평가는 최근 3번 6월 30일에 우승할 때를 기점으로 해서 6월 30일, 7월 28일, 9월 8일 7월 28일은 뭐 이틀 전에 탔으니까 6월 30일, 9월 8일 이렇게 왔을 때 좋다고 평가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88 빅토리가 정말 대단히 좋다 컨디션이 우승은 다른 낭상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없어요. 느낌이 조금 안 좋다. 선전을 했죠. 그죠? 지난번에 6월달에 우승을 했고 9월 8일 경주에서는 점핑 출전에 강자 틈에서 150m 지점에서 채찍을 놓치면서 이 마필은 아쉬움을 남긴 겁니다. 그 당시에도 멘트는 내 말이 조금 뒤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얘는 안 좋은 상태에서 이 정도 걸음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대단한 말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조기 때는 전혀 안 될 것 같아. 말이 도저히 뭐 뒤도 안 좋고 안 좋아. 실전에만 나가면은 때리면 나가는 거예요. 전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마필이 정말 좋으면 정말 조기 때 빵빵 날아다니면 명마였겠죠. 명마로 성장을 했겠죠. 이제 그거는 이제 박은규 조교사가 앞으로 옹규혁이 만들어가야 될 과정이고, 그러니까 안 좋은 상태에서 이만큼 뛴 거야.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쌍대가리 아니냐. 근데 불안하지, 나는. 내심 불안하잖아. 그잖아. 뛴 거를 보면은 당연히 대가리고요. 3번 KM블루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뭐 단 한 번도 쥐어짜지 않은 적이 없죠. 정말 10전 동안에 4번의 우승과 2번의 입상인데, 정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못 뛴 걸음이 아닌데. 근데 단 한 번도 여유 있게 오는 적이 없어, 씨. 매번 쥐어짜, 씨. 하이곤에서. 승급전에 마이너스 2kg 감량. 55kg인데. 상대가 없어, 씨. 뭐 깨져도 할 말은 없는데.
안 볼 수도 없고. 3번 역대 최상은 88 빅토리와 함께 동반 출전을 시켰는데 의외로 이마필에 한 발 있지 않나? 뭔가 스트롱샤인도 기수 교체를 했다는 부분은 임기현 기수가 이마필을 가지고 탔던 6월 10일 경주를 보면 이게 의외로 강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편성이 약해지면 지압벌이 해요. 이번 경주가 그 편성인 것 같고요. 6번 손오공도 창고 한 발 있고 7번과 심플라이프는 뭐 어쩔 수 없이 쥐어짜야 되니까 이건 어떻게든 뭐 죽지 않으면 살기로 패주게 되니까 만들 거 없죠. 그래서 3번, 8번을 인정하기에는 3번과 KM블루나 8번 88 빅토리도 안 좋고 3번과 KM블루 너무 쥐어짜고 이게 상당히 좀 고민이 돼요. 사실 액면으로 보면 간단하게 한 발일 것 같은데 좀 의도적으로 공격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 나 요즘 많이 공격적이 됐어. 까칠해지고 왜 이러지. 5번 스트롱샤인과 스트롱샤인이 좀 자꾸 땡기는데 이게 워낙에 발주가 있고 취입이니까 3번, 8번은 인정해야겠지. 자꾸 빵꾸나는 걸 보고 싶은데 3번이나 하세요. 근데 솔직히 좀 불안 요소는 있어요. 8번, 3번, 3번, 8번. 그리고 3번 막권을 한다면은 뭐 5번 스트롱샤인. 뭐 어차피 7번은 팔리니까 5번 스트롱샤인은 은근히 재밌는 막권이 되지 않을까. 참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마 12경주로 넘어갑니다. 11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요것도 그렇게 쉽진 않죠. 뭐 압도적인 추일 거예요. 스프링백이라는 마필이 있죠. 이게 현지 뭐 어쩌고저쩌고 1억 1,000만원 뭐 혈통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코리아 레이스가 글을 올렸을 때 뭐 대단한 명마가 나타났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못 뛴 걸음은 아니죠. 뭐 2연승을 하는 걸음을 보면 못 뛴 걸음은 아니고요. 근데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경주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9월 1일날 1400m의 모습을 보면 게이트 조건도 1번이었었고 뭐 당연히 선행을 가는 경주였었고요. 근데 전 구간으로 발이 바깥으로 기대죠. 그걸 제어하기 막 급급하고 박은홍 기수 상당히 애를 좀 먹었을 것 같아요. 코너 돌아서 거리차는 더 벌렸지만은 정말 박은홍 기수에 빠다가 예사롭지 않았죠. 1400이기 때문에 거의 반패 죽이고 우승을 했는데 거리가 상당히 많이 줄어요. 그래서 불멸장이 워낙에 잘 뛰었던 이스트 거리가 불멸장이 기본 능력이 있는 마피기 때문에 뭐 잘 뛰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스프링백이 불멸장을 이겼기 때문에 이 마피 대단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어요. 1000m 뛴 말에 1400을 1순위 한다는 건 저 역시 뭐 대단하게 보니까. 근데 경주 내용만 놓고 보면 썩 매끄럽지도 않았어요, 사실. 너무 기대기도 하고 패 죽이고 지난번에 보면 데뷔해서 플러스 3.5kg 올라갔고 1300m인데 뭐 아직까지는 깨진다고 보기는 힘들죠. 네, 깨진다고 보기는 힘든데 선행을 갈 여지가 상당히 높고요. 뭐 이거 놓고 뭐 한 방을 사야 되는데 이거 한 방 사기가 참 애매하네. 일본 청담제왕은 갑자기 말 새끼가 미쳤는지 최근에 뛰기 시작했고 선두까지 무너진 것도 있었지만 뭐 자력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굳이 상승세에 있는 마피를 잡아당길 일은 없을 것 같고 3번 삼성동행은 사실 따라가서는 별반 없었던데 지난번에 기습적으로 선행을 성공하니까 더 뛰어요. 선행을 물 건너갔죠. 5번 때문에. 얼마만큼 페이스 안배를 할 수 있냐가 문제인 것 같고 6번 부익하는 뭐 도깨비니까 앞에 갔다 붙여놓으면 안 뛰고 참고 한 발을 쓰면은 또 의외로 한 발은 나오는 부산장 56.5는 좀 무겁지 않나. 좀 무거워 보이는데 오히려 7번 머치머니가 한 발 했을 것 같기도 하고 9번 스프리틀리 히머는 지난번에 1700은 아니죠. 이 마필은 1700이 맞는 마필이 아닌데 왜 거기 출전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김동수 기수를 만났을 때에도 어떻게 예전 느낌이 나냐라고 물어봤더니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던데요. 사실 김동수 기수가 이 스프리틀리 히머에 대한 평가를 할 때도 물론 저도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인기 1위만을 팔 때에도 이거 좋은 말 아니다. 사실 뭐 선두권에 꾸역꾸역 따라가다가 뭐 퍼질 수 있는 마필인데 경주가 잘 풀리면 오더라. 그렇게 말씀드렸던 마필인데 오래간만에 김동수 기수의 입에서 스위틀리 휴머가 괜찮다는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뭐 크레이지 팩터도 뭐 선취입이 능한 나필이고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1300을 소화했고 감량이 있기 때문에 얘는 조금 선취입이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따라가는 전개에서는 좀 깨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저는 그다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상대마들이 좀 잘 뛴 경우가 많았었죠. 싶으면 크레지 팩터도 승급전도 무시 못할 것 같고. 12경주는 5번 말을 인정을 하고 한 방을 까야 되는데, 뭐 1번, 4번, 6번, 9번, 10번, 4마리를 다 깔 수는 없잖아. 일단은 어느 쪽으로 종운영을 할지를 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번을 놓고, 아니, 5번을 놓고, 뭐 1번, 9번, 10번? 3번한테 결정을 하든가. 어쨌든 한 방은 있어요. 한 방 주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 컨디션을 보고 12경주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경마 13경주입니다. 경주로 1200m 하고요. 11마리의 마피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직접만 나와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산마 지오스타 휴양을 하고 나왔죠. 대단한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분명히 덧줘주는 마필이고요. 장추혁 기수가 왜 이 마필을 대단하게 좋아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 메인 승부처예요. 마지막 메인 승부처니까 이게 된다 안 된다를 평가를 하기 전에 어차피 뭐 버릴 수 없는 마필이라는 건 뭐 기억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이거 가지고 뭐 태클을 거신다든가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해가 있을까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2번만 뉴파트너와 7번 태호의 날개는 원래는 대상경주, 제주도 자치탑회를 준비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떨어지니까 이제 일반 경주 돌린 거고요. 3번 러닝스톰, 왜 자꾸 깨지는지, 6번 플라잉 챔프도 있고, 10번 라온 루이스도 강급이 된 상태에서 경주를 치러야 될 것 같고요. 7번 아르고 플라잉도 있고, 5번 노멘봉원이도 살아난 느낌, 8번 강격의 순간, 7번 입상.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워낙에 뭐 개인적으로만 본다면 3번 러닝스톰이 압도적인 인기마가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선행을 자꾸 못 나간다 애가. 발주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었는데 정확하게 평가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3번 러닝스톰을 놓고 할 생각은 없고요. 당연히 4번을 놓고 할 생각도 없고요. 한대건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한대건이가 이번 경주 매번 조교사를 만나면 평가는 좋았는데 부진했던 마피, 일어나는 마피 한 마리가 있어요. 꼭 그 마피를 이번 경주가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경주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마피를 한번 놓고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마피를 저한테 얻어가십시오. 자, 한대간의 마지막 승부처 13경주고요. 반드시 적중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토요경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길다, 방송이. 그저 알차! 속이 꽉 찼어, 그냥. 알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야. 승부처입니다. 4경주, 7경주, 8경주, 10경주, 13경주. 8경주가 더버가메인 승부처고요. 제주경마는 2경주에 승부하겠습니다. 담배 한 대 빨고 와서 일요일 경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경마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